네, 이웃 간 다툼 끝에 흉기 난동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 팀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을 하면서 이 갈등의 불씨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심지어 위아래층 이웃 사이에 발생한 흉기 난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바로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 사는 19층에 사는 50대 부부가 오전 아침 8시 45분쯤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성당을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을 가려고 집을 나서서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1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고요. 뒤이어 18층에서 탑승한 건 바로 아래층에 사는 48살의 남성 A씨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모두 이 승강기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는데요. A씨와 피해 부부가 이 승강기 안에서부터 뭔가 이 말싸움을 벌였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이 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만 겁니다. 그렇군요. 다툼을 벌이던 부부를 향해 가지고 난데없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 그런데 흉기를 휘두른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요? 네, 이 남성은요 18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 그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서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목격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도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소방관,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다 종료된 상황이었죠. 네, 부부 두 분은 저희 소방에서 이송했습니다. 두 분 공통되고 머리 얼굴은 비슷하게 다쳤고요. 크게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은 없고 이제 다치가 좀 크게 다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이송 안 했어요. 투약 환자분은 현장에서 사망으로 추정이 돼서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된 거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분들은 현재 지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숨진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범인이 지금 18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진술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 부부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 부부도 지금 현재 병원 입원 중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유족,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상대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할 거고 경찰에서는 아마 CCTV라든지 휴대폰 조회를 해가지고 범행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명확히 밝혀낼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범행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 경찰에게 직접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층간소음일 수도 있고 그 19층에서 타고 이 남자는 18층에서 타거든요. 서로 이제 손짓하더니 몸싸움하고 1층에 딱 도착해서 문이 열리니까 남자가 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서 휘두른 거거든요. 범행의 동기를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뭐 층간소음, 뭐 개인적으로나 이제 엘리베이터에서의 우발적인 싸움, 그걸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랬더니 이제 왜 그런 건지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층간소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은 또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층간소음, 이렇게 아래 위층에 살면 층간소음으로 다툴 여지가 있죠. 근데 그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 다툰다면 같은 호 라인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무면 윗집이 사무인 경우에 이제 위아래로 직접 연결이 되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툴 수는 있지만 라인이 달라서 3호, 4호거나 1호, 2호인데 다투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 3호인데 2호에서 이게 소리가 나는지 1호에서 나는지 바로 윗집이면 몰라도 다른 라인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갖고 그 집에다가 항의를 하긴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두 주민이 피해자들 부부가 사는 집하고 피의자가 살던 집이 같은 호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층간소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잠깐 또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다툼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건 당일날 말고 그 이전에도 이 두 집이 싸우는 거를 본 주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층간소음 얘기가 나왔다고 또 그 주민들이 진술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보도도 있어서 근데 객관적인 상황은 같은 호 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피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 보면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김 프로파일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네. 아마 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진짜 경찰 조사가 중요한 게 이 부부가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사람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계획 여부가 많이 달라져 있었을 수 있고요. 이 부부가 진짜 타겟이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남성의 어떤 망상이라든지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조금 당황스럽고 그 흥분의 그 상황 때문에 어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지 극단적 선택이 이미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웃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면 이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유명한 안인득 씨인데 잠시 뒤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창원지법에서 1시 30분부터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안인득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일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안인득 측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면은 없으며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재판의 쟁점은 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결국 계획 범죄인가 그리고 이 피의자 안인득의 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검찰 측에서도 이 계획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유족 그리고 이 안인득을 정신 감정을 담당했던 이 담당의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안인득 측에서도 당시에는 나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고 심신미약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인득 사실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곤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하루다 뭐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뭐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에 있는 거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저도 불이익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네, 저렇게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 사실 국민참여재판도 안인득이 신청한 거거든요. 왜 신청했을까? 이게 과연 유리할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피고인들이 본인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라든가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판사가 여기에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것 같아요. 근데 네. 판사들은 사형 폐지 국가니까 사형 선고를 거의 안 해요. 근데 배심원들이 만약에 양형에 관해서 사형 의견을 내면 저는 판사가 사형에 대해서 그 선고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그 선고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